예,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퇴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퇴비 신청하라고 보통 한 1,6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퇴비 신청을 하라고 나오죠. 대개 농민들이 한 포당 한 3,000원, 3,500원, 비싸도 한 4,000원짜리 이런 퇴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시키는데, 과연 이 퇴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어떤 퇴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런 퇴비들이 여기 인터넷가가 4,400원인데 대개 이제 이런 퇴비들을 이제 많이 그동안 써왔죠.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이제 1등급이고, 그런데 이 퇴비는 지금 친환경 유기자재로 이게 등록이 된 퇴비인데, 그렇지 않은 퇴비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싸죠. 그리고 원료 자체도 이런 퇴비들은 상당히 참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돈분 10%, 개분 50%, 톱밥 35%, 우분 5%,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이것만 해도 뭐 주로 많이 이렇게 이제 퇴비 생산을 하죠. 그런데 이 퇴비를 보면은 요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쓰라 그러죠. 보통 이게 보면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 400에서 800k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400에서 800kg면 20포에서 20kg 기준으로 20포에서 한 40포까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또 노동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외국 인력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거름을 뿌리는 것이 이게 이제 과도한 노동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름을 우리가 뿌려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퇴비를 사용을 해왔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개 우리가 전부 다 뭘 많이 넣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뭘 많이 넣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뭘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로 쉬운 게 이런 축분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일부 뭐 톱밥이라든가 버섯 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발효 부숙 과정을 거쳐서 나온 퇴비를 관행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넣어야만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CC라고 하는 토양에서의 양이온 취한 용량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일반 퇴비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한 45 정도. 아주 최고로 좋은 거름일 경우에 이제 한 45 정도 나오고, 일반 퇴비 같으면 뭐 보통 한 1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토양 비옥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거름을 넣었을 때, 이 거름이 토양에서 양이온, 즉 석회라든가 마그네슘이나 칼륨 이런 것들이 이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수는
예를 들면은 피트모스가 한 200 정도의 CEC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 떨어지는 정도의 그런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바꿔 얘기해서 아주 좋은 거름 20kg가 10포면은 피트모스 한 포를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20kg짜리 거름 10포 하면 200kg인데 실제로는 피트모스 20kg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또 만약에 45 정도가 나가는 아주 뭐 좋은 탭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5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정도의 그런 가성비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음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많이 넣는 것이 능사냐? 그러면은 그 많이 안 넣으면 그러면은 적게 넣었을 때 그 CEC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이 토양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 이제 토양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거름, 퇴비를 넣는 거지 비분을 넣기 위해서 퇴비를 넣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일정한 뭐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작용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토양 속에서 유기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토양에서 분해되어서 미생물의 집이 되고 또 양분을 가두고 물을 잘 배출시키기도 하고 또 빨아들이기도 하고 보관도 하고 또 반면에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도 잘 되고 이런 보수, 보습, 배수, 통기 이런 기능들을 원활히 잘하는 때알 구조의 토양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유기물을 넣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되니까 퇴비를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이라면은.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많이 넣어야 20kg짜리 10포, 200kg를 넣어야 그러면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트모스 20kg를 넣어도 똑같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퇴비를 넣고 하는데 힘도 들고 고생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좋은 거름을 좀 소개도 하고 또 같이 한번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름일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이것도 같은 유형의 이제 가축분 퇴비죠. 이것도 유기자재로 등록이 돼 있는 거래 가지고 여기 보면 원료의 구성이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조금 고급 퇴비래 가지고 이제 소나무 톱밥, 뭐 돈분, 개분 이런 것들 들어가고 코코넛 껍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생물 제제도 들어갔죠. 제일 많이 쓰인 게 이제 소나무 톱밥인데 소나무 톱밥은 이제 이걸 그냥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쪄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충분히 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량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보면은 평당 사용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 거의 뭐 한 2, 30호 이상 써야 되는 이제 그런 퇴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렇게 그 사용을 하면 뭐 그렇게 나쁜 퇴비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 현재 이렇게 그 이상한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뭐 좋지 못한 퇴비보다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인정받은 퇴비는 1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난 그래도 좀 퇴비를 많이 넣어야 돼 라고 하면은 이런 유기 인증을 받은 그런 퇴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노동력으로는 사실 참 뭐 300평에 몇십 호씩 이렇게 뿌려야 되는 그 부담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또 이제 새로운 퇴비들, 이런 퇴비들은 더블린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즘들 많이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NPK로 이렇게 7-2-6이니까 이게 7%, 2%, 6%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높은 자재인데, 이거는 해조류의 박을, 해조 추출물을 짜고 난 찌꺼기죠.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용을 해서, 그 외에도 뭐 들어간 게 있습니다만, 이용을 해서 만든 퇴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퇴비들이 요즘 이제 좀 고급 퇴비로 나오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예, 화학비료 단점을, 예, 이렇게 개선한 유기복합,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 나오죠. 예, 양이온 체험 용량이 이제 높다고 나오고, 네. 그 이제 이게 해조류를 원료로 해서 뿌리 활착 발근이 빠르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퇴비 원료도 보면은, 예, 부식산도 들어가 있고 해조박, 예, 들어가 있죠. 예, 이 복합비료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 이거는 친환경 자재가 아니니까 일반 관행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는, 예, 뭐 고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부식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퇴비는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비분하고 퇴비를 같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는 이제 그런 퇴비라는 뜻으로, 뭐 이름도 더블린으로 지은 것 같은데, 자, 이런 퇴비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죠. 이런 갤럭시 이런 종류. 이거 말고 우리가 쓰는 양짓들, 그다음에 트리플 플러스, 삼총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유기 복합 비료죠. 보통 한 12-5-56 정도 되는 질소인산 가리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고함량의 비효 성분을 가진 유기 농업 자재로 등록된 유기 비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은 구아노 성분이나 해조 추출물, 랑베나이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지죠. 즉 천연물로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도 보통 유기물 함량이 한 70% 이렇게 들어있고, 그 나머지는 비분 성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 요거만 가지고는 좀 우리가 원하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유기물의 함량으로서 좀 부족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재들은 20kg 하나 가지면은 보통 300평당 뭐 6, 7포, 많아도 10포 정도 이렇게 뿌리게 되니까 그 양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자재들이 있죠. 그게 이런 땅 심토. 네. 여기 이제 유기농 비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이 부엽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퇴비가 예, 이 냄새 없다 그러죠. 실제로 제가 사봤는데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흙냄새가 나요. 흙냄새가. 자, 뭐 특별한 퇴비라고 돼 있고 유기농 자재 공시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또 그다음에 천연 부엽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돈분 개분이 한 4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퇴비로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퇴비, 그냥 일반 퇴비,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가 있는데 가축분 퇴비는 가축분이 55% 이상 들어가 있는 이제 좀 저가형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 퇴비들이. 그리고 퇴비라고 그냥 일반 퇴비로 나오는 것들은 유기자재 등록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자재들은 보면 대개 유기물인 그 톱밥이나 이러면 뭐 여기도 있는 천연 부엽토, 코코피트 이런 함량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사실 때 이런 함량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재는 이 땅심토는 완전 부숙된 거름으로 보면 됩니다. 돈분, 개분 이게 40% 들어가 있지만 유기물 함량이 35% 이상 나오는 그런 퇴비고 또 완전 발효를 시킨 그런 퇴비로서 우리가 뭐 토양에다 좀 많이 넣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8,500원으로 나오죠. 요거를 좀 나는 땅에다 뭘 좀 좋은 걸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의 그 비분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이 땅심토 이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농협 개통출하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물론 이제 개통출하로 안 돼 있어도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받아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내가 땅심토를 쓰는데 나밖에 내가 몇십 호 신청했는데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서 부탁을 해서 운임비를 주고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싣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농협에서는 그 운임비를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에 큰 차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양이 되지 않으면 또 큰 차로 움직여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비들은 지역 농협에서 물론 이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농협으로 이관이 돼서 농협에서 이제 그것을 전부 조달을 하는 건데 아무튼 신청은 했지만 이렇게 큰 차로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농협에서도 따로 그 운임비를 이렇게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제 하라고 이렇게 또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죠. 내가 직접 가든지 공장에 아니면은 뭐 대리점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사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네이버 쇼핑 들어가셔서 땅심토 이렇게 치고 뭐 회사하고 직접 연결해서 그걸 알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작년에 제가 키토산 퇴비도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부엽토는 내가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이게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흙냄새가 나는 정도로 부숙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뭐 많은 퇴비 양을 좀 난 넣어야겠다 싶은 분들은 이걸 또 추천드리고 이게 이제 천연 부엽토가 한 18%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 좋은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 좀 나아가 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더 노동력을 좀 줄일 수 있는 퇴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여기에 요런 탭이도 황금비 골드 요것도 아까 이제 갤럭시나 삼총사 트리플처럼 이제 그런 용도입니다. 비분도 주면서 또 유기물도 좀 넣어주는 뭐 아까 더블링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유기 비료인데, 자, 요걸로는 이제 밑거름으로의 유기물 투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재보다 조금 더 나은 자재가 이제 요런 자재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이건 이제 부식산인데, 이게 지금 요새 그 어항에도 넣어가지고 이제 어항 수조 정화용으로도 쓰고 있는 그 연갈탄, 레오나르 다이트라고 하는 그런 자재로 만들어진, 이 100% 만들어진 자재죠. 이 자재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똑같은 종류인데, 대개 보면 캐나다나 뭐 이런 중국 몽골 정도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오는데, 캐나다산이 굉장히 CEC가 높습니다. 한 340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걸 보통 한 250에서 이상 340 이렇게 보는데, 그런 자재들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현실성이 좀 없어요. 아무리 탭이 10포를 1포로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요런 2만 원대 요거는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뭐 한 18,000원, 농민 같으면 한 18,000원 정도. 물론 조금 할 때는 이제 택배로 보내와야 되니까 이게 택배비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2만 원이고 택배비 2만 5천 원이죠. 근데 이제 2,000원 10% 할인돼서 이제 18,000원 하면은 2만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요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몽골 지역 쪽에서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됐고, 한 200 정도의 CEC가 나오는 정도의 비옥도를 보이고 있는 자재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비싼 게 지금 캐나다산 같은 경우는 10kg에 막 5, 6만 원씩, 뭐 4, 5만 원씩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좀 고가죠. 부담이 많이 가니까 요런 자재를 탭이 1포로 우리가 이거 1포로 탭이 10포를 충당한다, 이러면 요건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게 이제 하나 핸디캡은 너무 좋은 자재지만 농협에서 이걸 이제 취급을 하진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탭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게 탭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애국, 그러니까 국제 유기 인증으로 등록이 된 자재인데, 자, 이런 자재를 친환경으로는 쓸 수는 있으나 유기 자재로 등록이 우리나라에서 안 돼 있으면 또 이것도 유기 자재로 신청을 했을 때 유기 자재 보조 신청이 되는지는 그건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충분히 그 메리트는 있습니다. 탭이 10포를 1포로 해결한다고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요걸 조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탭이를 가장 양질의 탭이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끝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데, 요거 말고 우리가 피트모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보통 중성 피트모스가 요즘 나오죠. 원예용으로 나오는데 한 4만 원 정도, 한 300리터 정도에 한 4만 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요거보다 이제 한 2배 정도 비싸잖아요. 2배 정도 비싼데 그 양이온 치원 용량이 그 200 정도 되기 때문에 탭이 한 10포 정도 이상이라고 보면 이 자재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이 있죠. 그런데 이 자재를 그럼 왜 보느냐? 이 레오나르 다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가 양을 극대화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토양 개량 혹은 유기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토양 물리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중성 피트모스를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볏짚은 저 1년밖에 이제 못 가죠. 그러나 토양에 상당히 그 유용한 그런 성분으로서 유기물의 공급을 담당해 왔었는데 지금은 전부 이게 사료화되다 보니 사료의 이 축산업의 먹이로 소먹이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거를 전부 다 배 가지고 타작하고 나면 이걸 팝니다. 소먹이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에 뭐 얼마씩 해서 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농사의 이런 잔재물로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노동력을 안 들이고 비용 분담을 해서 쓸 수 있는 자재라 그러면은 이 피트모스가 되는데 피트모스는 사실 고가죠. 그렇지만 상당히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화학성을 좋게 할 수 있는 자재로서 우리 토양에 이런 옛날에 스테비를 로 이용했던 뭐 지피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재로서 어차피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면 쓸 수 있는 자재로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00리터 한 포를 가지고 일반 퇴비에 제가 볼 때는 한 50배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원래 블루베리도 이 자재를 쓰는 이유가 토양 산도도 산도지만 실제로 블루베리가 가장 이런 그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 뿌리가 뻗어 나가고 그 토양에 있는 다양한 유기물, 미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이 피트모스랍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토양 자체가 그렇게 비옥도가 좋고 그런 자연적인 어떤 환경에 가까운 토양이라면 이런 피트모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마 블루베리가 잘 자생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피트모스는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이런 레오나르 다이트라고 하는 이 연갈탄을 원재로 이용한 이런 자재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를 얘기한다면은 이게 이제 천연 휴믹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구상에서 가장 펄빅산, 휴믹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재의 유용성은 이런 토양에 대한 이런 여기 보이는 염분해, 그다음에 이시경감, 뿌리 생육 활착 이런 것들이 이 넣는 순간부터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 레오나르 다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런 이제 풀빅산, 휴믹산이 들어있는 이 부식 물질이죠. 예, 이렇게 이 고분자로 되어 있는 풀빅산, 그 다음에 저분자로 되어 있는 휴믹산,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농업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각광받는 자재죠. 실제로 이런 풀빅산, 휴믹산을 활용해서 나오는 뭐 수많은 액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피트모스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이 토양에 상당히 그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자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이게 레오나르 다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수조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수조에 보통 보면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이 혼탁해지고 또 염류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소량을 넣게 되면은 이게 싹 정화가 됩니다. 이런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토양에 넣었을 때 이 염류 집적을 빠르게 없애줄 수 있는 자재라는 얘기가 되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를 들면 알카리화되어 있는 토양인 경우에 뭐 어떻게 하다가 진짜 폐화석 같은 걸 너무 많이 넣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을 굉장히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자재로서도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pH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올라간 pH 또 한번 내려간 pH를 낮추거나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레오나르 다이트는 pH 교정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재인데, 이 토양의 전기 전도도 이 부분도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양이온에 대한 이런 흡착력이 상당히 증대돼서 이렇게 토양을 여기 보는 내용 그대로죠. 토양 입자하고 결합해서 이제 토양을 점질토로 변환해서 빠르게 이 비옥도가 높은 떼알 구조의 토양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이 레오나르 다이트의 이 효과죠. 하우스에 특히나 염류 집적 현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재를 써주면은, 또 우리 일반 토양에도 역시 내 토양이 너무 비옥도가 낮아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자재를 퇴비로 사용해 주시면은 노동력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퇴비 뭐 10포 뿌릴 때 요거 1포 뿌리는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유기물을 이렇게 56% 상승한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100아르당 20 이제 100아르라는 얘기는 뭐 이제 한 30평 정도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kg를 30평에 한 포 사용했을 때 이렇게 유기물 함량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내 토양의 유기물이 1.8%였는데 이거 한 포 넣으니까 3.2% 올라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생물이 충분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풀빅산, 휴믹산이 토양의 구조를 바꿔준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pH의 조정의 이런 역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퇴비를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포당 한 뭐 18,000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퇴비 우리가 300평당 여기 보면은 뭐 한 2포에서 5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돈 10만 원 하는데 300평당 퇴비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 30포씩 넣거든요. 적게 넣어도. 많이 넣으면 그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만. 그러면 퇴비를 예를 들어 30포를 넣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그러면 내 자부담 비용만 따지면은 뭐 한 6, 7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도 안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샀다 이러면 1,000원 정도만 써도 되니까 10포면 뭐 만 원이고 100포에 10만 원인데, 이거는 5포만 사도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차이는 있다는 거죠. 비용 부담은 일반 이런 저가의 퇴비보다는 좀 더 되는데, 그럼 고가의 퇴비 아까 땅심토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것도 보통 한 20포씩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니까 그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대신에 이제 노동력은 훨씬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용을 산출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 퇴비는 이거는 전혀 가스 피해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또 토양이 비옥해지는 이 시간이라든가 속도,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산도의 조정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농사를 실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재들이 아마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자, 이 자재가 그러면은 보통 우리 이거보다 좀 뭐 비싼 자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레오나르 다이트가 캐나다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고 함량도 높고 이렇습니다만, 그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지금 이 몽골 쪽에서 나오는 이런 정도에만 해도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는 캐나다산보다는 가성비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퇴비를 투입하는 걸로 본다면은 가장 그래도 앞서 나가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퇴비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가축분 퇴비를 많이 쓰셨는데, 이 가능하면은 좀 일반 퇴비로, 그 중에서도 유기자재 등록이 되어 있는 퇴비를 쓰는 게 안전하다. 이유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은 이 퇴비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료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게 누가 그 실험을 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25가지 정도 퇴비를, 시중에 나오는 저가형 퇴비를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좋지 않은 난분해성, 그야말로 분해도 안 되는 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퇴비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 이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뭐 좋은 퇴비를 생산도 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퇴비도 가끔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퇴비라면 그래도 친환경 퇴비가 낫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렇게 완전 부숙이 돼서 퇴비를 열었을 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냄새가 고약한 악취가 나거나 또는 뭐 똥냄새 같은 거, 뭐 어떤 지저분한 냄새가 난다면은 이 퇴비는 아직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퇴비입니다. 부숙이 완료된 퇴비는 퇴비를 열어서 냄새를 맡았을 때 흙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제대로 완전하게 부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퇴비, 나쁜 퇴비 구분하는 거는 퇴비 한 번 열어가지고 퇴비가 도착해도 알 수가 있죠. 퇴비가 이렇게 왔는데 막 그 냄새가 잔뜩 난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우리가 토양에 넣었을 때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가스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비료 표면에다가 15일에서 20일 전에 토양에다 넣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15일, 20일 전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과연 다 가스가 다 사라지고 그럴까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부숙 기간이라는 게 이 토양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분해시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난분해성 물질이 많다거나 아니면 너무 부숙된 부분이 미부숙 부분이 많다거나 혹은 미생물의 함량이 현저히 낮은 토양이라거나 이러면은 이 부숙 기간은 뭐 몇 달이 가도 부숙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밭이 얼마나 비옥화되어 있느냐, 미생물 함량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부숙 퇴비를 가능한 원천적으로 안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부숙된 퇴비를 써야 된다. 남이 쓴다고 해서 내가 쓰고 남이 저거 쓰니까 나도 괜찮거니 하고 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가 지금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유기 비료 뭐 그러니까 퇴비라고만 쳐도 다양한 이런 퇴비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쇼핑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좋지 않은 퇴비들이 잘 안 올라와요. 왜냐? 아주 저가형 퇴비는 올라오지 않는 게 그때 이 평가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잘 구매를 안 하니까 자신이 없으면 못 올립니다. 예, 그리고 또 앞쪽에 그 평가가 좋아야 앞으로 자꾸 올라가서 노출이 많이 돼서 구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제품 관리를 안 한 제품들은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퇴비 신청하라고 나온 부분을 미리 이런 인터넷 세계에서도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주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런 저가형 퇴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가형인 퇴비들은 뭐 보통 8,000원 이상 하는데 이런 퇴비들은 또 그 개통 출하가 좀 어려운 농협에서 물론 이제 신청은 가능한데 그 내가 직접 이런 배송비 같은 이 운임비를 지급하고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신청하시고 아니 난 그것도 그 좀 복잡하고 아유 난 그냥 텃밭하고 이러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이런 갤럭시 같은 뭐 아니면은 아까 뭐 또 친환경 안 하는 분들은 뭐 더블린 아니면은 여기 또 제가 또 해놨는데 여기 보면 또 황금비 골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이트가 좀 섞여 있죠. 이 황금비 골드에는 이게 레오나르도 다이트가 35%가 섞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이런 퇴비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차라리 아유 뭐냐 요 한 포 가지고 나는 비분도 주고 그 다음에 부식산 이 레오나르 다이트라고 이게 좋다니까 이것도 같이 넣고 뭐 이런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높은 함량의 NPK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종류 한번 볼까요? 이 황금비 골드가 오늘 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이 퇴비 문제는 이거 이제 아그로 비즈에서 나오는 건데 참 10번 20번 우리가 봐도 이거는 사실 농사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 진짜 뭐 귀가 딸도록 좀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이 자세히 보게 하면 예, 뿌리 더 넓고 더 깊게 내리게 한다 돼 있죠.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정말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구아노, 새똥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구아노는 보통 질소질 구아노와 인산질 구아노가 있는데 이게 다 뭐 칠레나 남미 쪽에 그 이런 새가 날라와서 새똥을 싸고 그것이 수천만 년 동안 이어지면서 누태적이 된 그게 이제 구아노입니다. 이런 그대로 새똥인데 이게 천연의 질소, 천연의 인산 성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파와서 가공해서 그냥 그대로 천연물로서 투입을 한 게 이런 자재, 유기 비료 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탄. 이 토탄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레오나르 다이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요게 이제 다기능 복합 뭐 이런 화학 비료 대용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레오나르 다이트 함유로 돼 있죠. 토양내 잉여질소를 취한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밀도 좀 건조균체 들어가 있고 최고 구아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런 것을 쓰게 되면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토탄은 4.75%로 돼 있네요. 구아노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봤던 자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를 써 주셔도 상당히 농사 짓는데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유리하면서도 또 그다음에 퇴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재로서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신 자재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쇼핑에서 여기 뭐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고 막 보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냥 뭐 퇴비 쳐도 되고 유기 퇴비 쳐도 되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쭉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퇴비 보조 사업 신청을 하시면은 내년 농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저가형 자재에서부터 고가형 자재까지 또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자재에서부터 인력적인 부분이 덜 소모되는 자재까지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이제 이거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런 토양에 들어가는 이 자재가 다량 투입에서 소량 투입으로 그리고 저질에서 고급화된 이런 자재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동안 못 쓴 자재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이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세계에서 좋다는 자재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쓰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재들을 사서 쓰기 위해서는 돈이라고 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고추 농사를 생산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나왔는데 5,000원, 7,000원, 8,000원이 비용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하나 만화의 농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농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뭐 그렇지 않은, 뭐 즐기고 또 뭐 내 먹거리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이라면은 이 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이제 주 목적이 농가의 이익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인건비와 높은 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자재의 비용이 아주 많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고가의 자재를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무경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잡초를 키워서 또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다가 넣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고 그 자체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작이라는 것, 우리가 그의 농사가 끝나면 호미를 갈고 이런 식으로 그 농사를 통해서 거기다가 투여할 수 있는 자재를 거기에서 충당하는, 그러면서 미생물도 우리가 그동안 제가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던 부엽토를 이용한 토착 미생물을 꾸준히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토양 자체가 서서히 지력이 높은 떼알 구조의 토양으로 바뀌게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재들의 투입은 극소적인 부분에서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오랜 세월, 몇 년이 걸려야 되니까 최소한 몇 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재로서의 활용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자재들에 무조건 기대어서 하는 농업이 된다면은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 농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개념의 정립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퇴비를 신청해야 되는 시간이 급박하게 도래해서 제가 이런 뭐 좋은 그런 퇴비라도 뭐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정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퇴비는 내 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윤작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풀도 좀 키우고, 풀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 밭에 풀이 크면은 그걸 뽑아서 그냥 돌려주면 되니까요. 뭐 베어서 돌려줘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충분하게 거기다가 미생물을 우리 근처에서 자라는 토착 미생물을 투여해서 지력을 높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은
좋은 토양, 비옥한 토양 이런 것이 어디 멀리 있는 자재를 꼭 써야만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퇴비 선택하셔가지고 농사에 꼭 가스장애 없는 고추농사 실현하시고 점점 발전하는 그런 농업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